안녕하세요, 캐롤입니다. 오늘은 가장 단순한 것의 힘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부분은 책을 버려야 성장한다 라는 부분인데,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노트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평소에 하는 편인데,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한 바닥을 필기를 했어요. 그래서 보면서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. 저희 집에도 책이 꽤 많이 있는 편인데요. 제가 많이 줄였거든요, 책의 양을. 그런데 책을 왜 버려야 하는지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책은 좀 버리면 안 되는 물건으로들 인식되고 있고, 또 책을 조금 놔두면 좀 인테리어 효과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지적인 허영심이 있는 편이라서 좀 근사한 책들을 두면 인테리어 상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늘 이렇게 좀 가지고 있었는데, 책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제 삶이 힘들다면 사실 그 책을 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책을 조금 신중하게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책장의 크기를 많이 줄였어요. 근데 책을 신중하게 남기는 과정에서 좀 과거의 그 집착에서 좀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책을 가지고 제 미래를 조금 더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에 좀 더 집중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읽을 책이 너무 많으면 계속 거기에 좀 매몰돼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집중을 할 수 없는 거예요. 아무래도 내가 이 책을 빨리 읽고 저 책도 읽어야 되고 저 책도 읽어야 되는데 하고 책들이 눈에 보이다 보니까 지금 읽고 있는 책에 집중하기 어렵더라고요. 그리고 또 21쪽에 그 신용복 선생님 이야기가 나와요. 신용복 선생님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을 내신 적이 있는데, 거기에서 그 감옥 안에는 개인 소장품으로 책을 5권밖에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해요. 그때 신용복 선생님이 책을 가지고는 지식을 넓히는 것이 아니다. 책은 생각을 높이기 위한 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.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높이는 것, 생각을 깊게 하는 것, 그것으로써 책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. 그래서 책은 보관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제가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로 마음 먹으니까 책을 많이 꼭 소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마음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. 그러면 어떤 책을 버려야 하느냐? 이게 또 좀 고민이잖아요. 제가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본인의 서가를 보시면서 조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책을 한 40% 정도는 정리를 한 것 같거든요. 물론 아직도 버려야 할 책이 많지만 좀 단계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.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. 자신의 삶이 나아지는 것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책, 그리고 한 번 보고 말아서 내용 한 줄 기억하지 못하는 책, 언젠가 읽어야지 이렇게 매해 다짐만 하고 있는 책, 그리고 지적 허영심을 위한 책, 현재의 삶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대학 전공 서적, 또 이해하기 어렵거나 지루해서 읽다가 만 책.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책들은 지금 저에게 필요가 없는 거죠. 제가 조금 더 능력이 갖추어지고 지적으로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그때 다시 만날 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볍게 좀 놓아주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벼운 트렌드 서적이나 소설로 2번 다시는 보지 않을 책들, 이런 책들은 조금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,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,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책들만 남기셨으면 좋겠어요. 이 책은 내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있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다 라고 하는 책들만 남기시고, 나머지 책들은 신간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기가 좀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보고 싶으시면 책을 사보고 이후에 대파는 방식으로 중고서적을 이용하시고,
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책들은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있어요. 그래서 도서관이 나의 개인 책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책을 계속 빌려보시되 예전에는 책을 도서관에서 이제 10권까지 빌려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 10권, 남편 10권, 이렇게 하니까 20권이잖아요. 그리고 저희 직장에서 또 한 10권 이렇게 빌려오니까 저희가 이제 네 번째 서가가, 맨 윗서가가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꽂아놓는 곳인데 여기에 막 책이 가득 차이더라고요.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도서관에 가면 책을 9권까지만 빌려오자. 그래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책을 빌려오자라고 해서 책 빌리는 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. 그래서 도서관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책을 빌려보시고, 그리고 이제 그 책이 마음에 들면 그때 본격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구입을 한 책은 저는 좀 꼼꼼하게 보는 편이거든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추가로 읽고 싶은 책들의 이름도 이렇게 좀 적어 놓고요. 중간중간 띠지도 이렇게 많이 붙이고 그 필요한 부분에 메모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번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마음에 들면 두 번째로 책을 살 때에는 좀 꼼꼼하게 이렇게 적어가면서 메모하면서 책을 다 읽고 나면 보관을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도구로서 이 책을 완벽하게 내가 습득했다. 물론 완벽하긴 쉽지 않겠지만 습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좀 한 번씩 폐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야 그 서가의 크기가 좀 유지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전자책을 보시는 것도 좀 방법인 것 같아요.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가방의 무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항상 어디서든 책을 좀 볼 수 있는 습관을 기르는데 전자책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. 마지막 방법은 갖고 싶다고 다 사들이지 않는 거예요. 책을 많이 사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그 물질 자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. 저도 그 책 자체를 굉장히 좀 아끼는 편인데 갖고 싶다고 다 사들이면 정말 끝도 없거든요. 그래서 메모를 조금 하시는 게 필요해요. 그래서 본인이 메모장에 갖고 싶은 책들이 있을 때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한 권씩 도서관에서 빌려보거나 해서 마음에 꼭 드는 책들만 구입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책에서는 겨우 2장밖에 되지 않는데 저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. 저도 어떻게 보면 유튜버지만 그중에서도 북튜버를 조금 지향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책에 대한 욕심, 관심이 가장 많아요. 그런데 미니멀리스트를 하면서 제일 버리지 못하는 게 책이거든요. 제가 주방에 있는 식기 이런 것들, 옷 이런 거는 잘 버리는데 책이 좀 어려웠는데 이 부분을 읽으니까 좀 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